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할 김재우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할 거는 이베이 셀러를 위한 부가세 신고 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 이베이 셀러를 위한 어떤 이런 목적 적합한 강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베이 코리아와 함께 이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충분히 구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부가세 신고가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베이 셀러를 위한 부가세 신고 실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라는 것 자체가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부가세 신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이베이 셀러를 위한 것들만 모여서 진행을 하고자 하니 이 강의는 여러분들한테는 목적 적합한 강의가 될 것이고 신고라는 것 자체는 1년이라는 어떤 주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기만 잘 아신다면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예측 가능성이 올라간다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불안한 마음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비엔텍스 저희 김재우 세무사고요. 여기 홈페이지와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여기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목차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5가지 목차를 두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이베이 사업자입니다. 이베이 사업자라는 것은 뭐냐면 해외로 물건을 판매하는 수출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판매 사업자는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수출 지향적인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수출 지원책이 어떤 건지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영세율이라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이 어떤 건지 우리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두고요.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를 하면서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고 자료를 취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5번째는 사업자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주기로 우리는 부가세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년 주기라는 것 자체는 이때 시작해서 이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법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강의는 좀 개인 사업자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법인 사업자는 농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쿼터가 4쿼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언제 이렇게 4월 25일 날 동안 그러니까 25일이라는 시간 숙제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4월 25일 날 신고한다고 해서 1월부터 4월 25일 날까지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숙제할 시간을 25일 날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여러분들은 매출과 매입 자료를 신고를 하시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6월, 9월, 12월 달까지 7월 25일 날, 10월 25일 날, 1월 25일 날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들은 법인 사업자보다는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갖추어 있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보다는 신고의 의무를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래 법인 사업자는 1년에 2번의 신고를 하자. 그래서 1월부터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축구라고 할게요.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부가세 신고를 6월 달까지 하게 되면 25일 날 시간 동안 6개월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 신고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신고 기간마다 국세청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어디로 안내문이 나오게 되냐면요. 안내문은 주소지, 어떤 주소지? 사업장 주소지로
안내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주소지로 안내문이 나오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가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제때 해주는 게 절세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가산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고 패턴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의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2번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세율 사업자다 보니까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는 기분 좋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환급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좀 더 빨리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때 의무는 아니지만 이때 신고를 하시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예정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시는 패턴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간이가세자인데 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자보다는 좀 더 영세한 사업자들인데 간이가세자는 국내 로컬 사업자들한테는 분명히 득이 되지만 우리처럼 해외 판매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가세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간이가세자이고 해외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이 간이가세자를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기 신청을 반드시 하셔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기환급인데 좀 전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지 외화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 사업자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 중에 첫 번째가 조기환급입니다. 그래서 조기환급이라는 거는 일반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환급은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25일 날까지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8월 25일 날 이내에 환급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외 판매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7월 25일 날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15일이니까 8월 10일까지 부가세가 환급이 됩니다. 이렇게 환급이 좀 더 빨리 이루어져서 뭐한다? 투자를 또 더 많이 올려서 어떻게 해외 판매가 더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여기 위에 표를 보시면 법인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얘기를 아직 안 했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파트 2의 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세 신고할 때 5개월이라는 숙지할 시간을 주게 되는 거죠. 법인세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 자체는 먼저 가장 원칙이 되는 건 뭐다? 부가세 신고인 거고요. 그 다음에 5개월이라는 숙지할 시간을 주게 되면 그 숙지할 시간에 우리는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요. 부가세 신고 때는 돈을 환급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소득세 신고는 우리가 국내 판매, 로컬 판매든 해외 판매든 돈은 왼쪽 호주머니에 들어오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나가기 때문에 그 순수한 이익을 산출해내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는 무차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큰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의 절차를 알려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 미립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불안함과 이런 부분들인데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 부가세 신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업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소득세에서 신고를 납부하지만 환급액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불안하게 사업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